본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형편없는 조언들 아무리 들어봐야 인생 낭비밖에 안 됩니다. 오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평생 겪게 될 모든 감정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 100%인 방법을 체득하게 될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지어 올리지 말고 제대로 공사합시다. 데이비드 호킨스 놓아버림 바로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미심쩍었다. 이미 영적, 철학적, 종교적인 길을 두루 답사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얻었을 뿐 만족스러운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스승들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말을 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당신이 찾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타고난 어떤 것이라면 어째서 이토록 손에 넣기 힘든 것일까? 애초에 행복을 타고났다면 이 모든 불행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온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철칙에 따라 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노력해야 한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숱한 고통과 노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보라.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가?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타인의 비판에 상처받으며 적개심 때문에 속이 곪는다. 놓아버림으로 삶의 날개를 되찾아야 한다. 이해하기 힘들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다. 돈이 들지도 않는다. 특별한 의복을 갖추어 입을 필요도 없고 신비한 나라로 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다. 그저 살아가며 강하게 애착하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버리겠다는 의지만 발휘하면 된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에크하르트 톨레, 마이클 싱어, 바이런 케이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인정받은 서구 영성가 중 한 명입니다. 사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한데 놓아버림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 제발 그 능력을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말고 좀 꺼내 써라는 말입니다. 일단 놓아버림이 뭔지 알아야 쓰던지 말던지 하죠.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이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실제로 마음이 움직이는 기제가 그러하며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다. 심하게 말다툼을 하느라 화내고 언짢아 하다가 불현듯 모든 일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웃음이 터지고 압박이 풀린다. 화나고 겁나다가 문득 기쁘고 홀가분해진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보라.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장소를 지고 다닌다. 여기에 압력이 쌓일수록 괴롭기 그지없고 병이 생기며 잦은 문제가 생긴다. 압력은 탈출구를 찾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때 외부 사건은 우리가 잡아 누르던 것이 터져나오도록 의식과 무의식 양면에서 방아쇠 역할을 한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미래를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뀐다.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이다.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인 곳이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보는 세상은 유혹과 죄로 가득하다. 안에 품고 있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감정을 처리해줄 의식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감정을 겁내기 때문에 감정은 계속 쌓이기만 하고 마침내는 죽음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주기를 은밀히 고대하기에 이른다. 사실 놓아버림은 알고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마음의 작동 기제입니다. 누구나 놓아버림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이죠. AD나 친구와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대판 싸우면서 감정 소모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두 살짜리 애도 아니고 내가 왜 이딴 유치한 문제로 싸우고 있을까? 불현듯 자기 객관화가 되는 동시에 허탈한 웃음이 나오게 되죠. 터질 것 같은 압력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러한 놓아버림에 익숙해져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재앙을 가만 내버려도 제 풀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 그것을 훨씬 빠르게 통과하는 기법이 있다. 마음이 감정을 다룰 때 동원하는 평상시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감정에 압도되는 순간 가능한 의식적으로 감정을 제쳐놓아야 한다. 감정에 시달리더라도 사회 관습 속에서 재고시를 다하려고 최대한 애써라. 이 과정을 따르면 감정이 무의식 영역에 들어가며 그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멘토에게 기분을 털어놓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도 있다.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그 이면의 에너지가 줄어든다. 같은 상황에서 회피 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개와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평소 습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핵심은 위기 처리를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적 수준에서 위기를 처리하면 수많은 생각과 가상 시나리오가 수없이 떠오른다. 생각이 폭주하는 탓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마음은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아무런 성과도 없다. 하지만 생각을 없애 감정을 항복시키면 삶에 이로운 점이 많다.
우선 저장고에 남은 억압된 감정의 양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삶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생겨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지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어진다. 삶의 위기 뒤에 평화와 고요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두운 밤을 거치고 영혼의 높은 자각 상태에 도달하라.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억제, 표출, 회피, 사소한 항복과 개별적 항복을 저자가 얘기했는데 모든 항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가져가도 됩니다. 바로 위기 처리를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다뤄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나를 사방에서 내리누르는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상이나 침대에서 아무리 짱구 굴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수많은 생각과 시나리오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더 터져나갈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 감정을 무의식 영역에 보내고 사소한 부분까지 항복을 이어나가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 자신에게 가장 효과가 큰 마음 기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널려 있죠. 동료가 우연히 던진 한마디 말, 찌푸린 눈살,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직장을 잃을 위기, 관계에 대한 불신,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의사의 말, 무례한 택시 기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망친다. 우리의 행복은 왜 그리도 허약해서 흔하디흔한 일이 온 하루를 망칠까? 우리는 이 부정적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인생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다. 경험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다.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할 것인가, 분개하고 억울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눈감아 줄 것인가, 화내며 따지고 들 것인가,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더욱 겁내며 물러설 것인가, 이런 위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정복할 것인가. 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치유되는 쪽을 택할 것인가, 부상자 축에 낄 것인가, 내가 나를 보는 대로 세상이 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내 마음 저장고가 분노, 좌절, 실망, 우울로 가득 차는 날이 온다면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치유할 기회, 올라갈 기회, 정복할 기회가 드디어 내게 찾아온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반복될 겁니다. 감정이 휘둘릴 대로 휘둘려 마음이 걸레짝이 되어버린 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는 이 악순환이 또 반복될 거라는 말이죠. 이런 최악의 인생에서 벗어납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해 들어보시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포기할 때 세상에 넘겨줬던 힘을 되찾는다.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 투사한 잘못된 매력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자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정말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돈에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호칭에서 따라오는 존경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직함에 맞는 책임과 활동을 원하는 걸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에게 투사한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더 많이 벗겨낸다.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린다. 매력에 영향받지 않아 더 이상 매력으로 조종당하지 않는다. 대중매체와 정치, 사회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인간관계가 진실성에 바탕하면서 감정적 협박에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역으로 더 이상 감정적 압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 들지도 않는다. 인간관계가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소외될까 두렵거나 혼자라 느끼는 일이 없다.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 성취에 타인이 필요하지 않다. 사랑과 즐거움을 위한 선택에 의해 타인과 함께할 뿐이다. 항복한 상태에서는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무관해진다. 더 이상 세상이나 마음에 영향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깊은 내적 평화만이 남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넘겨줬습니다. 사회의 온갖 술수와 주변인들의 방해 공작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죠. 마음의 평화는 사라진 지 오래고 목적 없이 돈을 벌어 원하지도 않는 직함을 위해 일하며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잠재력 따위는 이미 땅속 깊은 곳에 처박아 찾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이제 바로 잡읍시다. 책의 가장 앞부분에 나온 말처럼 놓아버림이야말로 내 안의 위대함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묵은 감정을 하나씩 항복하여 나에게서 떨쳐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의식의 최상위 단계인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어떤 이유로든 현재 감정적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책을 통해 마음 작용에 관한 여러 인사이트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강력 추천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놓아버림이었습니다.